3부 예배는 11시 반, 4부 청년 예배는 오후 2시에 드려집니다. 더욱 자세한 안내는 전화번호 949-854-4010 혹은 교회 홈페이지 bkc.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미주복음 방송은 주 7일 24시간 예수님만 전합니다. 복음방송과 함께 최고의 건강 전문가분들을 모시고요. 건강에 유익한 조언 담아보는 시간입니다. 새해 맞아 건강에 대한 계획, 또 염려, 하나 정도는 좀 대안을 마련해 놔야 될 텐데 여러 생각 드실 수 있겠어요. 오늘 모신 전문가 통해서요. 나의 건강에 대한 특별한 대안, 또 준비도 철저히 해보시는 시간 되시길 소원하겠습니다. 재정 플래너시기도 하고요. 또 라이프 인슈런스, 또 다양한 인슈런스를 접해주시면서 저희 한인사회의 많은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모니카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건강한 오후 시간이지만요. 네. 건강 관련된 인슈런스 네. 도움 많이 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또 새해 맞아서 커버드 캘리포니아처럼 뭐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는 맞지만 네. 그래도 엑스트라를 하나 정도는 좀 마련을 해놔야 되겠다 문의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준비하실 수 있을 때 그게 언제냐면 건강하실 때. 네. 그게 정답이죠. 내일보다 오늘 하루라도 빨리. 네.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 뵙다 보니까는 네. 정말 몰라서 준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알고 어떻게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네. 막연히 그냥 너무 비쌀 것 같아. 맞아요. 나는 형편이 안 될 것 네. 같아. 이렇게 그냥 제쳐놓지 마시고요.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도 맞고요. 너무 높게도 느껴지죠. 네. 아유, 페이먼이 어마어마하겠다. 네, 아무래도 네, 네. 생명보험인지라 네. 생각 드실 수 있는데요. 네. 방송 전에 말씀 나눠봤더니 연초라서 더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신다. 네. 그러면 저희처럼 건강에 관해서 무언가 좀 대안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오래 사시는 시대로 점점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그 어떤 리서치 자료라든가 또는 주변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요. 중간에 열심히 일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아픈 질병이 생기거나 뭐 쓰러지신다거나 이런 연유로 인해서 갑자기 일을 못 하시게 되고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이런 분들을 뵙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또 통계 자료를 보면 암, 조금 무거운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연초부터 그 암이 요즘에 3명 중에 1명 걸로 발병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또 그 반면에 좋은 뉴스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치료를 하시고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요즘에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중간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럴 때 그런 타이밍이 됐을 때 아무래도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치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도 뭐 파시거나 또는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시던 분들도 일하는 거를 잠깐 쉬고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데 집중을 하시게 되고 또 실제로 저희 그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사례를 직접 보면 또 스파우즈가 같이 일을 내려놓으시고
또 도와주시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경감도 보게 하셔야 돼요.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뭐냐면 인컴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치료를 한 1년 받으신다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생활비가 들어가게 되죠. 네.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몰게지라든가 뭐 차 페이먼트라든가 또 자녀분들한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편안하게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상황에 큰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조금 미리 열심히 찾아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하시는 게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캘리포니아의 무조건 의무 가입 조항으로 따라온 건강보험과 지금 네. 설명해 주시는 라이프 인슈런스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송 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의무화기 때문에 내가 그냥 들어야지라는 개념보다는 진짜 보험이라는 게 건강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앞으로 일어날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일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오바마 케어가 처음 생기게 된 유래 자체가 이 병원비 때문에 너무 많은 병원비 때문에 파산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자 해서 건강보험이 의무화가 되고 또 정부에서 도와주자 해가지고 오바마 케어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였는데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살면서 사실 병원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수술 한번 받으시고 뭐 이렇게 되면 네. 몇십만 불 그냥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파산을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자라는 건데 정말 우리가 이제 모르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미리 건강보험도 가지고 계셔서 체크업도 매년 받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신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큰 병에 걸리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요. 미국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게 없는 게 그 건강보험의 조건들 보면 뭐 디덕터블도 있고 코페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웃 오브 포켓 맥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수술을 해서 많은 비용이 예를 들어 뭐 밀리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그 치료비에 한해서는 아웃 오브 포켓 맥스까지만 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보험회사에서 다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큰 병이나 이런 게 걸렸을 때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치료비에는 사실 큰 부담이 없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병원비까지죠. 병원비까지죠. 네. 그렇죠. 생활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치료만 받으려면 사실 다른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치료에만 딱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뒤로 좀 밀어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준비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요즘에 라이프 인슈런스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기존에 원래 알고 계시던 거는 내가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잘못됐을 때 우리 가족들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데스 베네핏을 남겨드리는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리빙 베네핏이라는 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말은 말 그대로요. 내가 이렇게 죽지 않았어도 내가 살아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좀 심각한 상황이 생기면 내가 데스 베네핏으로 책정된 금액의 일부를 내가 미리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터미널 일리스라고 해서 뭐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의사가 보더니 당신은 이제 회사마다 좀 달라요. 기준은 어떤 회사는 12개월 어떤 회사는 24개월을 보거든요. 예를 들어 24개월 안에 돌아가실 찬스가 있는 그런 병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터미널 일리스로 내가 미리 보험회사에다가 클레임을 하는 건데요. 데스 클레임이 아니고 내가 그 ABR 클레임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아픈 상황이 됐으니까 나한테 미리 데스 베네핏을 주세요라고 클레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스 베네핏의 일부를 받아서
그 돈으로 내가 생활비를 하시든 아니면 뭐 몰게지 페이오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여행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아까 그 아웃 오브 포켓 맥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돈도 사실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에 따라 다르지만 5,000불, 6,000불, 7,800불 막 이렇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돈을 페이를 하시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미처 안 되는 병원비 지불을 네. 생명보험의 베네핏으로 받아서 커버를 한다. 그렇죠.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네요. 그렇죠. 사실 너무 없을 때는 그 아웃 오브 목돈이 포켓 없을 수 맥스도 있죠. 부담이 되실 수 네네.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첫 번째 리빙 베네핏이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조항 같은 경우는 꼭 돌아가셔야 될 정도로 아픈 게 아니지만 네네네. 뭐 암에 걸리셨다든가 아니면 스트로크로 쓰러지신다거나 아니면 하르텍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루게닉 병에 걸린다거나 블라인드니스, 그러니까 실명을 하신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도 미리 신청을 하셔서 데스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만성 질환이라 그래서 장기 간호보험이라 그래요. 롱텀 케어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정확한 용어로는 크로닉 일리스라 그래가지고 치매가 여기에 들어가요. 내가 혼자서 살 수 없는 거죠. 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아니면 내가 거동이 불편해서 내가 혼자 생활을 하지 못할 때 누군가가 와서 나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내가 널싱홈에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도 내가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셨다면 거기에 클레임을 해서 그 베스트 베네핏의 일부를 미리 받아서 내가 그 비용으로 대체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리빙 베네핏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거에서 일부를 받아서 이런 힘든 시간들을 잘 보내실 수가 있으시죠. 네. 네. 예전에는 흔히 생명보험은 나의 죽음 이후에 나의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하나의 보험금으로 네. 생각했는데 그렇죠. 업그레이드돼서 생전에 혹시 나에게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커버를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신 건데요. 네, 맞으세요. 지금 그 커버를 받는 것들 뭐 몇 가지 소개해 주신 거는 거의 다 중병 정도에 이제 해당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볍게는 뭐 당뇨가 있으실 수도 있고 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하시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어떻게 될까요? 당뇨나 이런 걸로 커버를 받지는 않으세요. 그래요. 지금 이 보험금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요. 네. 좀 심각한 질병에 걸리셨을 때만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암이 굉장히 흔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서 실제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네. 굉장히 많은 클레임이 사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암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또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요즘에. 그래서 쓰러지신다거나 스트로크 오셔서요. 그런 경우로 실제로 클레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마 나한테 이런 네네. 일이 물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확률적으로 보니까 요즘에 3명 중에 1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하실 수 있다면 하실 수 있다면 너무너무 꼭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그런 거를 다 그렇게 주려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얼마나 많은 비용을 내야 되겠어요.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하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리빙 베네핏은요. 사실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트렌드로서 여러 가지 상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면 상품의 이제 종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플랜에 따라서 좀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플랜도 있고 또 반면에 조금 비싸다고 그냥 해야 되나요? 조금 많은 돈을 네. 내서 아예 뭐 은퇴까지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이빙의 툴로도 쓰실 수 있는 그 연금까지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품에도 이런 리빙 베네핏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런 텀 인슈런스라든가 이런 몇십 불로도 진짜 뭐 몇십만 불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에도 이런 리빙 베네핏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거는요. 내 상황에 맞춰서 어떤 분은 그냥 텀 인슈런스를 들어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거고 어떤 분은 나는 이런 리빙 베네핏도 준비하지만 동시에 어떤 은퇴 연금까지도 같이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또 다른 플랜을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상품으로 들어가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분한테 가장 맞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드리는 게 사실은 제가 하는 역할이고요.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난 비싸서 못해는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만난 분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젊으시고 아직 건강하시기 때문에 사실 뭐 한 50만 불짜리를 하셔도 50불이 안 나오는 프리미엄을 이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비유를 드렸냐면 하물며 저 뭐 10만 불, 20만 불 아니야. 5만 불, 6만 불 하는 그런 차도 몇백 불씩, 100불, 200불씩 내면서 자동차 보험을 우리가 들잖아요. 꼭 들잖아요. 근데 난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또 가정에서 나는 얼마나 중요해요. 저도 한 가정의 엄마고 아이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내가 일을 못해서 인컴이 줄어들면 인컴이 없어지게 되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저희 가족한테 가는 거잖아요. 영향이 저희 아이들이 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영향이 가잖아요. 근데 정말 몇십 불로 만약에 이런 상황들을 대비할 수 있다면 안 하시겠냐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자동차에 비유한 건 굉장히 와닿는데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공감대가 확 생기는데요. 네, 그렇죠. 전에 이거에 네. 관해 설명해 주실 때 네네. 데스 베네핏으로 받는 금액 중에서 미리 리빙 베네핏을 꺼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혹시 베네피셔리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이제 그 부분을 제하고 받게 된다 하셨거든요. 회사마다 달라요. 아, 그래요? 그 지급 방식은 달라요. 네, 어떤 회사는 말씀하신 대로 데스 베네핏이 있으면 그 중에 일부를 뭐 25%라든가 50%라든가 이렇게 먼저 이런 리빙 베네핏으로 쓰실 수 있게 드리고 데스 베네핏은 스틸 살아 있죠. 남아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나머지를 계산해서 드리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디스카운트 방식이라 그래서 데스 베네핏의 일부를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조금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5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다가 뭐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한 3기 정도 된다라고 하셔서 모든 그 기록을 이제 보험회사에 보내고 클레임을 했죠. 저 이제 미리 돈을 주세요라고 이제 클레임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판정을 내리냐면요. 이분이 이 병으로 인해서 몇 년을 사실 건가를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암으로 인해서 이분이 5년을 사실 거라고 판정이 났어요. 그러면 이분한테 예를 들어 5년 뒤에 돌아가시면 50만 불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약속이니까. 근데 지금 5년 전에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5년 동안의 이자를 빼고 50만 불의 이 이자를 뺀 나머지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30만 불이라고 우리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거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오퍼 레터를 보내요. 손님한테. 그러면 손님이 받겠습니다라고 사인을 해서 편지를 보내면 보험회사에서는 50만 불이라는 이제 보험은 없어지고 30만 불 드리고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마다 이 리빙 베네핏에 대한 지급 방식은 다 달라요.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좋다는 사실 없어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죠. 한국 분들이 관심이 좀 많으신 것 중 하나가 생명보험도 좋지만 좀 저축성으로 이자가 팍팍 늘어나는 것도 같이 하면 어떨까 욕심도 있으시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으세요. 제 손님분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반 이상은 이쪽으로 연금 쪽으로 관심이 있으셔서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라이프 인슈런스를 어떤 이 은퇴 연금의 툴로 사용하시는데 받으실 수 있는 베네핏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리 이자로 이 안에서 캐시 밸류가 어큐뮬레이션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텍스 프리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받을 때. 그래서 언제 받느냐? 데스 베네핏으로 받으실 때도 텍스 프리고요. 또 연금으로 찾아 쓰실 때도 텍스 프리인데요. 연금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안에가 구조가 되어 있냐면 내가 생명보험으로 가지고 있다가 은퇴하는 시점이 돼서 나 이제 이거 연금으로 쓰겠어요라고 이제 한 번만 신청을 하시면은요. 보험회사에서는 그동안 이분이 잘 쌓으셨던 그 캐시 밸류가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넣은 원금도 있을 거고 그동안 복리 이자로 이자를 받고 자란 이자까지 해서 어느 정도 돈이 자랐어요. 그러면 이 얼만큼의 캐시 밸류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30만 불을 모아놨으면 그러면 당신은 앞으로 1년에 2만 불씩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번 신청하면 그 2만 불이라는 돈이 매년 내 통장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자동이체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받으시는 그 2만 불이라는 돈은 세금을 안 내셔도 되는 돈이에요.
예, 그렇게 하셔서 받으실 때도 텍스 프리. 또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중간에 뭐 수억이 생겨서 내가 돈을 받았다, 뭐 10만 불을 받았다 그러면 그 돈도 세금 텍스 프리. 프리예요. 텍스 그러니까 생명보험의 가장 큰 장점 하나가 세금 혜택이네요. 그렇죠. 세금 혜택이죠. 예, 네. 그거는 사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혜택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 텍스 프리로 알고 계신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나중에 리타이어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점점 그 리타이어를 하시면서 그 세금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401k나 또는 IRA나 이런 쪽으로 은퇴 자금을 모으신 분들은 이거는 전부 다 100% 세금을 내고 쓰셔야 되는 돈이잖아요. 은퇴 자금 중에. 그리고 이렇게 라이프 인슈런스나 이런 걸 통해서 모은 자금 같은 경우는 세금 텍스 프리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시큐리티 인컴 같은 경우는 이거는 텍스 프리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인컴 뭐 예를 들어 싱글 인컴이나 조인트 인컴이나 그거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며칠 전에 본 자료로 인해서는 조인트 인컴일 경우에 그해 인컴이 45,000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인컴이 넘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85%의 세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확한 그거는 다시 한번 이제 네.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하나 이제 정확한 거는 소셜 시큐리티 인컴도 텍스 프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리타이어 펀드를 준비하실 때 이렇게 세금을 내고 쓰는 펀드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퇴 자금을 밸런스를 맞추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계산을 좀 해봤으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부담 없이 먼들리 100불씩 내가 뭐 20년, 30년 생명보험비를 지불을 했는데 네. 내가 그렇게 지급한 돈과 네. 나중에 데스 베네핏으로 받게 되는 총 금액은 반드시 커야 되겠죠. 네네, 그럼요. 예, 이자가 붙는다는 개념이잖아요. 일단은 처음에 그 어떤 플랜을 셋업을 할 때요. 데스 베네핏이 결정이 되게 돼 먼저요. 있고요. 예. 그게 이제 뭐 얼마가 될지는 이제 그 다 다르세요. 네네. 어떤 분은 좀 낮게 하고 싶다. 돈이 잘 쌓이게. 어떤 분은 나는 좀 크게 내가 프로텍트 할 게 많으니까 그거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다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데스 베네핏은 처음에 정하시는 거고요. 그 안에서 캐시 밸류가 어떤 식으로 쌓일 건지는 말씀하신 대로 100불을 하셔도 되고 200불을 하셔도 되고 그거는 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다르고요. 되는 거죠. 요즘에 네. 인슈런스 프로덕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라이프 인슈런스 프로덕트 중에서도 어떤 거는 뭐 고정이자로 복리이자로 아니면 뭐 투자성으로 다 다를 수 있겠네요. 그것도 네네.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상담을 통해서 네.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그 저축성 생명보험이라고 해도요. 그 안에서 또 조금 이제 나눠지는 게 어떤 이자로 내가 복리이자를 네. 받고 자랄 건가냐인데요. 어떤 상품은 고정이자로 뭐 한 3, 4% 정도 받고 자라는 그런 상품들도 있고 어떤 상품은 베리어블이라고 해가지고 투자로 직접 내가 직접 투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골라야 되는 거고요. 어디다가 투자를 하셔야 될지.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리스크를 내가 감내하면서도 나는 좀 높은 수익률을 네. 바라보겠다 하시면은 이쪽으로 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찾으시는 게 사실은 그 지수형 이자라고 해서요. 주식이 올라갈 때 내가 이자 받고요. 주식이 떨어질 때는 내가 작년에 받은 이자를 킵하면서 올해는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자를 안 받는 거예요. 내 돈이 떨어지진 않고요. 예, 그런 이자 형태를 많이 선호하시죠. 네. 네. 오늘 생명보험의 뭐 베네핏 그 디테일한 부분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네. 마치 1대1 상담받는 느낌도 있는데요. 네.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저번에 암보험 설명을 네. 좀 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암보험이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생명보험 컨셉과 아주 달랐거든요. 많이 다르죠. 네. 네, 생명보험은 그야말로 내가 가지고 있다 돌아가시면 데스 베네핏이 가는 네. 거잖아요. 암보험은 실비보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돌아가시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시면 진단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업투 10만 불까지 가능하신 거고요. 그리고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나이는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6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이하? 예, 네. 64세까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65세 이하 표현이 잘못됐나? 64세 이하. 이하. 예, 네네. 예. 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예. 그래서 내가 발병이 안 되면 먼틀리 지급했던 암보험비는 없어지는 거긴 해요. 없어지는 거죠. 네, 건강보험하고 똑같죠. 자동차 네, 보험하고. 그렇긴 해요.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으면 감사한 또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네. 또 당연한 저희 페이먼
시스템인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워낙 요즘에 암 발병률이 너무 높고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은 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암보험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요. 그냥 진단만 받으면 드리는 거예요. 스테이지가 제로 스테이지든지 뭐 스테이지 1이든지 얼만큼 심각하게 아프신가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발병하면 암 진단을 받게 되면 그렇죠. 받으시면 바로 지급이 되는데 예외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피부암 같은 경우는 안 돼요. 표피암. 네, 왜 그래서 그런가요? 그거 굉장히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쉬워서.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띄어내면 바로 괜찮아지는 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기타 네. 다른 뭐 갑상선 암도 좀 가볍게 치료된다 그렇죠. 하는데 그건 다 커버가 되는 커버되는 거죠? 거죠. 네, 그래서 네. 비용이 보면은 뭐 30대 같은 경우는 10만 불짜리를 가입을 하셔도요 한 45불 정도밖에 안 되고요. 먼슬리, 네. 네, 그리고 40대가 한 79불 정도 되고 50대가 한 125불, 그다음에 60대가 195불 정도 돼요. 그래서 남녀 이제 뭐 상관없으시고요. 좀 저렴한 금액에 그래도 좀 위험한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보장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네. 물어보는 게 딱 사실은 한 3가지예요. 지난 10년 동안 암이 발병하신 적이 없으셨는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암으로 추정되는 어떤 그런 진단을 받으셔서 팔로우업 하시는 게 없으신지, 그다음에 건강보험이 있으신지, 네, 요런 몇 가지 질문들만 통과를 하시면 특별히 피검사, 소변검사 없으시고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제 손님분들 보니까요, 좀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시고 뭐 당뇨가 있으시다거나 있으신 이래서 네. 생명보험에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암보험은 가입이 가능하세요. 네. 암의 유전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에 네. 대한 질문은 없겠죠?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은 없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손님분들 뵈니까 많은 분들이 집안에 어떤 그 내력이 있으시다거나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세요. 네.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죠. 맞아요. 예. 네. 생명보험, 암보험 살아 계실 때 네. 조그만 부담을 가지고서라도 나중에 차후에 좀 안전하게 대비하고 베네핏을 네. 받을 수 있는 귀한 조언들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네. 이번에도 계획은 있지만 좀 망설이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 이게 과연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동안 많은 한인분들 도와주시면서 여러 네. 경험 비춰보시면서 네. 좀 마지막으로 주실 수 있는 조언은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시작할 때 사실 했던 말인데요. 건강하실 때 준비하실 수 있을 때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우리 전도사님 아시겠지만 저도 작년에 좀 아팠고요. 네. 예, 그런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는 아플 줄 몰랐어요. 저도 굉장히 건강하게 살았고 또 이제 뭐 안 좋다라는 거 전혀 하지 않고 음식도 건강한 것만 챙겨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 네. 않았거든요. 사람이 생각한 대로 그냥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꼭 그 맞는 거를 찾으셔서 준비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 건강하실 때 네. 네. 그렇군요. 준비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좀 자세한 도움 얻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좀 상담 요청하셨을 때 무조건 필수 가입 조건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설명 자세히 해주시죠. 그럼요. 예, 남가주에 친절하고 굉장히 유능하시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우리 모니카 김 선생님. 아유. 전화하셔서 부담 없이 혹시 네. 뭐 생명보험 갖고 계신 분들도 도움 좀 받아보시고 네, 또 그럼요. 중간 점검 비교도 좀 해보시고. 네, 더군다나 네. 또 이 복음 방송 통해서 뵙는 분들은 네. 남다르세요. 더 신경 많이 써주셔야죠. 그럼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감사하게도 진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제 전화번호 알려드리면 213 448-4246번입니다. 213-448-4246번이고요. 어떤 거든지 이제 이쪽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213-448-4246번 모니카 김 선생님이시고요. 오렌지 카운티, LA 지역 모두 다 두루두루 많은 분들 도움 주고 계시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호흡 함께 하셨고요. 새해 계속해서 건강한 이야기 또 건강을 위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내용들 많이 담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방송 오늘 유튜브 미주 복음방송 설치하셔서 다시 보기 듣기 가능하십니다. 귀한 조언 더해주신 모니카 킴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미주 한인교회와 성도님들의 긴급적 동참이 필요합니다. 외설적 성교육, 비성경적 내용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공립학교 교육 시스템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마이크 모렐이 발의한 SB 673은 부모가 성교육 커리큘럼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수업에 참여한 부모가 동의를 해야만 자녀를 수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 opt-in 권리 회복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빠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침투하는 이 세대, 부모와 교회가 하나 되어 자녀들을 지키고 성경적 가르침으로 길러내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목소리를 높이고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1월 13일까지 진행되는 SB 673 법안 지지 서명을 위한 자세한 문의는